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역시 이제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아우, 네, 더워지고 또 여름 되니까 이제 모기도 많네요. 밤에 이제 모기 때문에 좀 잠깐 이제 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일차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환경 설정하고 코드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이제 이슈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3일차 노트북을 생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데이 3 아이파이 MB 이렇게 이제 생성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널이 혹시 선택이 이제 안 됐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예전에 작업한 게 있어 가지고 요 파일명은 이 커널이었지."라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기억을 해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생성을 하시면 이제 커널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인제 잘 아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 올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넘파이랑 이제 펜다스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제 기본이고, 시각화 종종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 놓고 시작하는 거는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 적재죠. 그래서 인제 사이클런에서 데이터셋에서 아이리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제 차용해 오고 있고, 이거는 데이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인제 그냥 그 보통은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볼 때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차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어떤 의미인가 어제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개수 열의 개수가 뭐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저차원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원은 샘플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벡터이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기 위한 샘플 공간은 어 4 차원이다. 그죠? 그래서 인제 이 "낮은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데이터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차원인 거죠. 그리고 인제 저차원들의 특성과 인제 유용성은 이제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시각화죠. 산점도 같은 것을 그려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엄두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만약에 어떤 점이 인제 하나 있다. 이렇게 인제 하면 어떤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인제 이 점이 인제 표현이 인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차원의 유용성이죠. 그래서 인제 처음에 기계학습을 접근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저차원에서 이 알고리즘의 원리나 데이터의 특성을 인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저차원에 그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원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고차원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제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거기는 시각의 영역은 아니고 우리가 인제 상상하기,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없는 인제 상대적으로 더 고차원의 이제 영역이죠. 심지어 얘도 저차원인데 4 차원을 그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인제 X축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하나 고르고 Y축에서 임의적으로 하나 골라야 될 정도니까
이 시각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시각화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위한 사다리, 이 정도로 이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시 데이터로 이제 도입한 게 이제 캔서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캔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적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캔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를 했죠.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게, 현재 이제 분류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게 네이버스고 K-네이버스 인제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인제 KNN에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설정하는데, 얘는 인제 그 기본적으로 이웃의 개수가 인제 5 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인제 홀수계로 설정하는 거는 어제 상의 드린 대로 그 뭐 동점이 혹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동점이 인제 발생하지 않도록 어 투표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이 이웃의 개수는 이제 경계에 있는 그런 값들을 좀 안정적으로 평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인제 그런 점으로 인제 살펴봤고, 그래서 인제 KNN을 이제 fit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인제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제 할 수는 있는데, 뭐 캔서 데이터나 아이리스 데이터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이게 인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능을 이제 보이는가?' 라고 하는 점이 인제 관건이죠. 왜냐면 캔서 데이터랑 이제 캔서 타겟에 대해서 n네이버스 인제 1로 수행한 다음에 KNN하고 스코어하고 캔서 데이터, 캔서 타겟을 해 버리면 이거 무조건 100 점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든 무조건 100 점을 보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가 인제 KNN을 살펴봤죠. 그래서 인제 그 원리를 인제 확인해 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가까운 것이 곧 나의 이웃, 나한테 제일 가까운 이웃이 그 이웃의 타겟 값이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인제 가정하는 게 가장 인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결국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웃의 개수를 1로 하고 훈련 데이터를 다시 전달을 해 주면 무조건 100 점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고 해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이웃의 거리를 이제 구하는데, 이제 이 훈련 데이터를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xi는 훈련 데이터의 중에 인제 하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스코어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캔서 데이터를 다시 인제 전달을 해 주는데, 그러면은 인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언제나 0 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xi가 다음과 같다면 O형의 예측은 그냥 이미 경험을 했고 정답을 알려준 yi로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xi의 정답이 yi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지도 학습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100 점을 보장합니다. 레이블에 모순이 없는 이상 무조건 100 점을 보장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는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훈련 점수인 거죠. 근데 인제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인제 새로운 데이터로 우리가 인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데이터
없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니까 '과연 이게 외워서 다 그냥 찍어 외워서 맞춰 버린 건가? 아니면 정말 잘해서 한 것인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인제 있었고, 그래서 인제 우리는 이제 뭐가 인제 필요하냐면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인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인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캔서 데이터가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이제 쪼개지고, 캔서 타겟이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이제 쪼개지고, 그죠? 그리고 인제 스트래티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유형이 있으면 이 섞을 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려서 나눠지지 않도록 이제 칸막이를 치는 게 중요하니까 스트래티파이가 이제 도움이 되고,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랜덤 스테이트가 뭐 어떤 값이 됐든지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인제 같은 값을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게 해서 인제 섞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하고 나면 이 절차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X 트레인과 이제 Y 트레인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인제 여기서는 X 트레인과 Y 트레인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X 테스트와 이제 Y 테스트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요 프린트 문을 인제 통해서 트레인 스코어, 트레인과 테스트 점수가 인제 얼마나 이제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훈련 시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제 하고, 그리고 인제 이 점수는 그 뭐 부동소수점 연산에 의해서 막 미세하게 부동소수점이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이제 상세하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형식을 결정해 주는 게 보통 이제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특정한 소수점 자릿수 이하는 큰 의미가 인제 없는 거죠. 특히나 인제 캔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규모가 한 500여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데이터가 이제 많다.'라고 인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하면 이 트레인은 100 점을 무조건 이제 보장을 하는데 테스트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인제 이 두 개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이 일반화 실패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반화 실패라고 하는 이제 것을 한마디로 인제 그 과적합이다. 과대적합 또는 과적합 이렇게 인제 하고, 오버핏으로 이렇게 인제 표현을 이제 하죠. 그런데 저 인제 이 제 의견인데요. 일반화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제 동의할 수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통계 모형을 쓰든 뭐 뭘 쓰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야말로 일반적인 용어예요. 근데 인제 이 과적합이라는 용어는 이런 것 같아요. 일반화 실패가 인제 판정이죠. 판정인데, 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인제 "과적합으로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원인으로서 지목하기 위해서 인제 "과적합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인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용어가 그 KNN 같은 경우에는 과적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는 아직은 좀 관점이 없으시니까 선형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살펴보고, 선형 모형이나 신경망은 과적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실패의 원인으로 그 이야기할 만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렇고, 근데 그런 일반화 실패라는 판정을 내렸고 그것을 이제 원인으로서 과적합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KNN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적합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섬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화 실패를 한마디로 과적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제 간주해 버릴 수는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섬세하지 않은 논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왜인지는 좀 같이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인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 엔네이버스를 그 좀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제 보니까 그 뭐 이제 기본값 5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인제 뭐 7 이렇게 인제 하면서 이제 좀씩 좀씩 인제 개선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좀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인제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가 거의 유사해지는 이런 인제 걸 보면 '아 훈련 때 이 정도 받으면 수능 가서도 그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수준의 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그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면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수행을 할 텐데 할 때마다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점이 좀 낭비스럽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맨날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뭐 핏하고 스코어를 맨날 내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게 인제 무슨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늘 하게 될 겁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준비된 데이터에서 일부를 이제 떼어 놓고 우리는 인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유틸리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형 평가 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들고 이 모형 평가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수행을 해 버리죠. 그래서 인제 어떤 이제 평가 대상 모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인제 타겟 값을 제시한다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요 내부에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하고 모델 핏을 해서 모델 이제 스코어를 이제 내는 건데 요거에서 인제 그 우리가 인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격차를 항상 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설정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항상 이제 트레인 스코어랑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동시에 인제 수집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종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출력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아까 인제 이 트레인과 인제 테스트에 대한 이제 프린트문을 여기서 인제 추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앞으로 그 논의들의 이유로 인해서 그 이거를 인제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점수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 실험을 여러 번 이제 다른 설정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출력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이제 수집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프린트 스코어즈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이제 기본값을 이제 참을 넣어 놓고 그래서 인제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 인제 그 프린트를 이제 수행하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인제 아닌 경우에는 그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제 리턴을 이제 해 버리는 요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첩이 그 들어가는 게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거 바꾸죠. 리턴을 해서 인제 프린트 스코어즈가 아니면 그냥 바로 리턴을 해서 끝내 버리고 그 여기 인제 안 걸리면 프린트 인제를 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테스트 사이즈 요거 이제 기본값은 요렇게 인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종 저기 인제 설정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인제 어 설정들을 다음과 같이 인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인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형 평가 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인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요거를 반복적으로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 평가에 캔서 데이터를 캔서 인제 데이터와 인제 캔서 타겟을 인제 집어넣고 뭐 랜덤 스테이트 아까 뭐 1, 2, 3 이라고 이제 했으면 요런 식으로 그냥 실험을 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제 열심히 인제 논의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건 낭비스럽죠. 그래서 인제 그냥 모형을 적당히 설정하고 인제 필요하게 설정하고 그냥 데이터와 타겟과 모형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트레인 테스트, 보통 이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인제 트레인 테스트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경우에 원하는 설정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키워드 인자, 요 부분은 이제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이제 파이썬 함수의 이제 문법이고, 키워드 인자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인제 챗GPT와 대화를 해 보시면 아마도 인제 그 파이썬 문법에 대한 리뷰는 충분히 인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코드를 특별히 요구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형 평가 함수는 이제 교재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인제 손가락이 게으르다 보니까. 그리고 코드를 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지면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점점 이제 추상화되고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형 평가를 먼저 성립을 하겠습니다. 이 모형 평가 함수가 잘 정의가 돼서 실제로 인제 그 KN에 대한 모형 평가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는지 확인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평가 함수 같이 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1분 50초 같이 인제 시간을 이제 가져 봤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모형 평가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이제 했고요. 이제 이걸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되면 이거는 그냥 디테일로 그냥 뒤로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인제 이 모형 평가라고 하는 이제 한국말이 가독성은 좋은데 그 '사용하기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키 변화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문제 없죠.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evaluate 이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모형 평가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할당을 해 주시면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정의도 객체이기 때문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모형 평가라고 하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제 원하신다면 이제 한영키 변화는 이제 덜하고 evaluate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동일한 결과로 이제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아우 그 우리는 그 인터내셔널한 그런 그 개발팀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국말로 정의하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그 내가 읽고 작성하는 코드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국말 어떻게 입력해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용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개발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유니코드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모형 평가라고 이제 하시든지 가독성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evaluate 모델이라고 하시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를 측정하는 KNN의 인제 그 특성을 좀 염두에 이제 둬야 되죠. 그래서 인제 어떤 점을 이제 했냐면 그 전처리를 수행을 좀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에서 이제 왜곡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과 인제 관련해서는 요 캔서에서 우리가 그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as frame을 해 가지고 인제 그 살펴봤을 때 여기서 인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캔서 인제 프레임에 랜덤 샘플 이제 5개 정도 이제 살펴보면 단위가 달라서 '아 이거는 KNN이 불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론을 이해하면서도 느끼고 실제로 그 지금처럼 이제 논의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통찰을 이제 획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불리해 보이니까 우리는 그 scikit-learn에서 그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좀 고민이 없는 이제 스케일링 이제 기법을 이제 적용했고 이 스케일러한테 그 fit을 시켜 가지고 이제 캔서 데이터를 이제 넘기고 요렇게 인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좀 이제 고민이 있어요. 일단 이제 요렇게 인제 하고 나서 그 캔서 스케일들을 요렇게 인제 하면 그러면은 인제 일단 영일 범위로 다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인제 pandas 인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apply 수행하고 미니멈하고 인제 맥시멈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제 보신 것처럼 영일 범위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게 그 스케일링을 수행할 때도 그 이 테스트 데이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도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요렇게 되면 그 훈련 데이터랑 시험 데이터가 다 합쳐진 상태에서 요 스케일러가 미래 수능 시험에 대한 정보를 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제 요 시험 데이터에 미니멈과 이제 맥시멈 자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슷한 훈련 데이터와 비슷하기를 바라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얘는 그냥 없는 애 취급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인제 요 스케일러에서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인제 이런 경우에는 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모형 평가에서 이미 여기 모형 평가를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인제 X 트레인하고 X 테스트, Y 트레인하고 Y 테스트를 여기서 쪼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스케일러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fit하고 extra인을 인제 여기서 인제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변화가 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면 논리가 인제 복잡해집니다. 막 이렇게 스케일러를 넘길 수도 있고 뭐를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논의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선진한 API를 빨리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인제 교재에서 인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인제 교재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제 하면 '아 이건 잘못된 거지.'라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scikit-learn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죠. 파이프를 만드는데 일단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스케일러를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형을 규정을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인제 이렇게 하고 make pipeline에서 이제 KNN 그다음에 인제 KNN을 인제 쓰겠다. 요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요 파이프를 이제 형성된 파이프를 이제 같이 인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인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일련의 공정을 자동으로 이제 거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파이프를 이제 넘기면 이제 민맥스 인제 스케일러를 이제 거치고 그다음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스케일러를 거친 다음에 또 다른 공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여러 전처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우리의 모형 평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파이프가 그냥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제 모형 평가에서 저야말로 좀 귀찮아서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쓸게요. 파이프를 그냥 넘기시면 돼요. 얘가 그냥 모형이다 생각하고 넘기면 되고 캔서 데이터랑 캔서 타겟을 이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죠? 아까랑 이제 동일한 설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캔서 데이터는 이제 스케일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캔서 데이터가 인제 파이프 공정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만납니다. 근데 인제 그거를 이제 언제 만나는가라고 인제 하면 요 우리가 인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파이프인 거예요 지금은. 얘는 인제 이게 뭐 파이프인가 KNN인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얘 입장에서는 하여튼 모르겠고 그냥 나는 fit을 호출할 거야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객체가 fit이라고 하는 API가 있기만 하면 내부에서 뭔 굿을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어쨌든 나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 객체에 fit이라고 하는 API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되면 파이프는 이 스케일러가 내부적으로 스케일러에서 내부적으로 인제 fit이 인제 호출이 되고 그러면 인제 훈련 데이터만 여기서 인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이 모형에서 파이프 자체에 다음 공정이 있으니까 다음 공정으로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인제 KNN은 우리가 이제 직접 명시를 하지 않아도 스케일된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fit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인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여기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막 if 했으면은 막 스케일러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절차적으로 올바르고요. 그래서 인제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보시면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97, 98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가 이제 파이프를 이제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 결과는 인제 전처리 단위 정규화를 이제 수행한 이제 경우고, 그죠? 그냥 이제 생으로 이 파이프를 이제 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이제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하나 이제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KN은 이제 넘기는 걸로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처리 인제 전처리 전. 그러면 인제 이런 이밸류에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막 그걸 막 복잡하게 변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인제 이런 거를 비교할 때는 이 랜덤 스테이트를 반드시 동일하게 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스케일링만 서로 이제 바뀌어야지 데이터 집합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비포 애프터 같은 걸 비교를 할 때는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이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인제 고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해요. 1, 2, 3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3, 2, 1 뭐 이런 걸로 어 난수 초기 값 이렇게 인제 하고, 사실 인제 이제 아시겠죠? 큰 값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0 이나 뭐 1 이런 걸로 해도 사실 뭐 상관없어요. 네,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혹시 인제 처음에 가지게 되실까 봐 막 일부러 이상한 숫자들을 좀 삽입을 해 봤는데, 인제 이제는 그냥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보시면 전처리 전과 인제 전처리 인제 후에 인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 전처리 전하고 전처리 후에 대해서 확실히 같은 알고리즘과 그런 설정을 사용하는데 이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얘가 뭔가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종종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요 파이프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련의 전처리를 정의를 하고 바로 파이프로 만들고 우리가 만든 이밸류에이트 모델에 편리하게 이제 넘겨서 변수 관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제시 드린 이 코드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잠시 갖겠습니다. 확인되시는 대로 역시 엄지척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이제 잘 되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잡다구리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느라고 그 집중력과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빨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 목차를 통해서 좀 큰 틀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2 장의 지도 학습으로 들어왔고 이제 KNN에서 이제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고 또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궁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성능의 이제 함축이죠. 어 데이터와 이제 알고리즘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정보와 지식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알고리즘은 그냥 병따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 와인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인제 우리가 이제 마시고 싶은 와인이 이제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이 와인을 이제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제 항상 형식이 있죠. 이 와인을 뭐 소주병에 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시기 위한 형식이 있는데 그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르크를 따는 그런 이제 그 코르크를 따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알고리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예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와인을 마시 음미하는 데 있어서 병따개의 역할은 우리가 여기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역할의 어떤 보조적인 도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와인 코르크를 딸 수 없는 형태예요. 막 대단히 훌륭한데 얘는 캔 따개예요, 예를 들어서. 캔 따개는 인제 캔 나름대로 그 캔 따개가 있어야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캔을 따고 싶은데 와인 코르크 따개밖에 없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면 손도 다칠 수 있고 제대로 안 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 사실은 우리가 먹고 싶은 뭐 와인이나 아니면은 그 캔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능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으로서 우리가 인제 KNN을 인제 선택을 이제 했다면 그죠? 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현재 캔서 데이터나 붓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정보와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에요. 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걸로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표현된 형태가 이 알고리즘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캔 따개로 와인을 따려고 하는 거나 반대의 경우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알고리즘이 능력이 없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알고리즘하고 데이터의 궁합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만능의 알고리즘은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 다 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제 그 데이터에 인제 적합한 그런 인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와인을 이제 따는데 얘가 뭐 너무 뜨겁거나 뭐 차갑거나 이러면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고 싶은데, 이번에 인제 아이스크림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통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녹지 않게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아이스크림을 인제 그 풀 수 있는 그 스쿱이라고 하죠. 요거를 인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단단한 거야. 잘 안 이제 안 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막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잠시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인제 한 수분 정도를 이제 기다리면 얘가 인제 약간 정도 녹으면서 이제 부드러우니까는 이 도구의 말을 잘 듣겠죠. 그게 뭐냐? 잠시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런 게 인제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설령 올바르다고 해도 이 아이스크림 꽝꽝한 아이스크림이 도구가 이제 적용되기 어려운 상태와 이제 비슷하게 이 데이터 자체가 해당 알고리즘에 약간 좀 안 맞는 상황이 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잠시 인제 상온에 놔둬서 살짝 이렇게 녹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적절한 형태의 이제 전처리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인제 방금 전에 인제 요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전처리를 수행한 거죠. 살짝 이제 녹여 준 거지,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니까는 이 KNN이라는 도구가 그 여기서 정보를 좀 더 잘 추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의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그냥 요 자체들만 주르륵 독립적으로 봐서는 좀 가치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 볼까요? 이 3 장의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요 3.3 절 데이터 전처리와 이제 스케일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 스케일러를 조정하는 내용이 여기서 인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스크림을 살짝 녹여서 좋은 상태로 만들듯이 요 스케일러를 이제 적용을 해 주니까 더 인제 좋았고요. 그죠? 근데 인제 요런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이제 조정 이상의 어떤 특정한 변형을 이제 해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특성 공학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삼겹살이나 스테이크에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생고기 잘 안 썰립니다. 그죠? 근데 구우면 잘 썰립니다. 그래서 이 특성 공학은 마치 인제 그 가열을 해 주는 것처럼 그 좀 적극적으로 변형을 해 주는 거예요.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그 소화를 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기도 이제 좋아지잖아요. 조직이 이제 단단해지면서.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언제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성능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냥 살짝 녹이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불을 뭐 가열을 한다든지 뭐 튀긴다든지 이런 되게 적극적인 그런 변환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것도 역시나 인제 알고리즘하고 이제 궁합을 이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보다는 쪼끔 더 적극적인 그런 변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인제 한 장 넘겨 보시면 20 페이지의 6 장에서 알고리즘 체인과 인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6 장에 있는 내용을 얼른 빨리 이제 도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가급적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좋아요. 막 고생을 한참 해 놓고 나서 "아 사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하면은 좀 서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 장부터 6 장까지를 순차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2 장부터 6 장의 내용을 다 적극적으로 이제 훑으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이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책이니까는 순서대로 인제 제시를 하는데 이 그 독립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